안녕하세요. 딜러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국제금융 여객시장에서 원 달러는 변동이 있습니다. 수, 목, 금 이렇게 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가 반등을 했습니다. 유로 반등세가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 미국 부양책 협의 협상 기대로 다우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올랐고 미국 재수익률 소폭 올랐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달러 지수는 약세를 보였고 달러엔 빠졌습니다. 유로 달러 이제 반등했고 유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세금을 거의 안 냈다는 그런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많이 떨어졌습니다. 1166원대로 67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한 6원 정도 떨어지는데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1.51% 올랐고 나스닥 1.87 올랐습니다. S&P가 1.61% 올랐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죠. 테슬라가 저가 매수 유입으로 상거래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여사가 신규 부양책 합의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규모를 조금 신규 부양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쪽에서는 아직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전 제안보다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줄어든 2조 4천억 달러 가량의 신규 부양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양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고요. 자, 한국 시간으로 30일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그 결과의 여론조사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 자,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 추가 부양 주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달러 지수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다가 계속 많이 오르다가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안전통화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엔이 조금 빠졌고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위스 프랑 강세. 그다음에 파운드가 좀 많이 올랐고요. 캐나다 달러 강세, 호주 달러 강세 보였고 뉴질랜드 달러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보고인데요. 리포트인데 보면은 달러 지수 슛 매도 포지션이 9년 동안의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거의 팔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달러 지수가 반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중국 위안화 6.8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중국 위안화가 FTA 러셀 편입한 이후 위안화가 강세로 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위쪽으로 위안화 약세가 조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긴 연휴입니다. 따라서 조금 거래가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OCBC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위안이 단기적으로 6.8에서 6.85 사이에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스피 지난주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미국의 중국 SMIC사 제재 등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반사 이익 기대를 반영하면서 코스피가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00원 상당수 매도를 했고요. 1.29% 상승했습니다. 9월 14일 이후 최대 하루 상승폭이 가장 높습니다.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 원달러 보시면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추석 관련 내고 물량들이 나오면서 원달러 조금 위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위쪽이 별다른 이슈는 없고
유럽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력 확산, 미국 대통령 선거 첫 후보자 토론 등 앞선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조금 지지를 받았습니다. 거래를 이제 추석 연휴를 안 두고 거래를 뭐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대체로 이제 사자 팔다도 중립적입니다. 특별히 뭐 인상적인 거래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고,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173원 60전에 마감했고,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빠지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1170원대로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포지션 처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연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원달러가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세, 저가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1160원 중후반에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장기 연휴입니다. 수, 목, 금 계속 우리 국제 여기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포지션을 갖다가 처분하고 차분한 연휴를 보내는 것이 건강상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로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 유로가 유럽 중앙은행 정책회의에서 이제 정책회의 동결을 하고 난 이후 유로 강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로가 지금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밀리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달러는 올랐죠.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좀 1.1685의 부근에 지금 저기 저항선이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 르갈드 총재는 유로 가치 강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로 반등도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1.16까지는 빠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로가 강세로 가면 이제 달러는 약세를 보이죠. 자, 유로 원이 이제 많이 빠졌죠. 1360원대. 유로 원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에서 조금 바이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유로 원 더 빠지면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금 가격도 반등을 했습니다. 금 올라가고 달러 약세 보이고 1850달러 부근에는 일단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중국 산업 부분에 이익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토론 앞두고 시장은 조금 긴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값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상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고요. 즐거운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